안녕하세요. 양경만입니다. 오늘은 2015년식 C220 CDI 디젤 모델이 입고가 됐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체크 등이 들어오고 운행 중에 이제 RPM이 흔들리고 이런 증상 때문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스캐너를 꽂고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장 코드를 봐보면 첫 번째 이렇게 있는 인피니um 이 고장 코드가 DPF가 많이 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 압력을 형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못해서 높게 했다라는 얘기여서 그 두 가지를 교환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DPF 클리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IMV라고 고압 펌프에서 연료 압력을 형성해주는 그런 펌프가 있는데 그거를 두 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커먼네일 쪽에 그 바란스가 깨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젝터라든지 그리고 흡기 쪽도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한번 확인하고 한번 같이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목표 압력 값이 있고 압력 목표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원시 값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IMV나 아니면 인젝터 쪽에서 제대로 제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30바에서 50바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자기 원하는 압력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 고장 코드를 띄워요. 근데 지금 그 허용되는 압력 이상으로 한 100바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고장 코드를 띄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대부분 경험상으로 봐보면 인피니님 요거 한 10만 킬로가 넘어간 것들은 사실은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뭐 그 들어와서 이렇게 DPF를 탈거하는 차량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냥 예방정비 차원에서 10만 킬로 정도 됐을 때 DPF 클리닝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 안에 이제 타고 남은 재들이 이제 슈트라고 하는데 그 슈트들을 좀 빼야지. 예. 요소수 인젝터 탈거하는데 요소수 분사하고 남은 이런 하얀색 가루들이 결정이에요, 결정. 그래서 여기도 청소를 하는데 에어로 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임피디님 뜨거운 물 있잖아요. 네. 뜨거운 물로 이렇게 부어주면 굉장히 잘 녹아요. 네. 이거는 뭐 에어를 분다든지 이러면 인젝터가 데려 막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매뉴얼에도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로 먼저 태워서 건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습식으로도 한 번 더 청소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은 뒤에 쪽 셀을 보면 되는데 안쪽에 녹은 거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뒤에가 매연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닝으로 해서 이제 살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안에 뒤에가 매연이 이렇게 묻어 나온다든지 아니면 셀이 망가지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우와. 임피디님 여기 봐보세요. 배기가스에서 다시 흡기로 들어가는 EGR 파이프인데 이쪽으로 엄청 카본이 많이 나와 있네요. 흡기 매니폴드 안에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빨리 분해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게 피디님 여기 봐보면 이게 이제 밸브 카바라는 부분인데 이쪽에서도 좀 누유가 좀 많잖아요. 네. 이것도 고객님이랑 한번 말씀드리고 네. 밸브 카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밸브 카바보다는 이 캡에 보면 여기도 패킹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패킹에서 새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임피디님. 이제 흡기 매니폴드가 탈거가 된 거고요. 이렇게 카본들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많이 쌓여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도 봐보면 왜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보면 이렇게 이게 다 카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엄청 많이 붙어 있죠. 이거는 임피디님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봐보시면은
이게 고압 펌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환하려고 했던 부품이 이 IMV 밸브입니다. 이게 고압 펌프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만들고 이 IMV라는 밸브가 연료 압력을 50바로 만들지 100바로 만들지 1000바로 만들지를 결정을 하는데 얘가 내부에서 많이 무거워지면 연료 압력을 제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밸브로 교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요게 이제 오일 필터 하우징인데 여기에서도 오일이 많이 새요. 그래서 이만큼 탈거를 했을 때 교환을 같이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혀 오일이 누유되는 게 전혀 없어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권장해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이 오일 필터 하우징도 이렇게 내렸을 때 같이 교환하기를. 자, 드디어 분해는 다 했고요. 요 EGR 쿨러 그리고 EGR 분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흡기 매니폴더 앞단 여기도 좀 상당하네요. 보시면 봐도 이만큼이나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EGR에서 오는 파이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제가 열심히 분해하는 이 흡기 매니폴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긁어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고 있어요. 어우, 장난 아니다. 윤피디님, 근데 저 멘트 하는 거 로봇 같아요, 저? 아니 근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나한테 들이대면 나 자꾸 로봇 되는 것 같아. 너무 긴장이 돼서. 응? 아니 영상 나중에 내가 찍은 거 봐도 로봇 같고 막 그래요. 저도 느끼는데 아니 카메라만 오면 나도 이상하게 말투가 그렇게 변해버리네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아 근데 아직도 막 그 생각 영상 찍은 그 생각만 하면은 얼굴이 빨개질 때가 좀 창피하고 막 그래요. 네. 좀 나아지겠지 뭐. 요게 임PD님 그 BMW 같은 경우에는 요 카본이 요 안에 많이 차서 요 카본이 불이 붙어가지고 흡기 매니폴드가 녹으면서 이제 차가 전손되는 차량들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요런 카본들이 흡기 매니폴드 안에서 불이 붙고 불이 붙으면서 흡기 매니폴드에 이제 불이 번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화재가 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 예. 근데 이제 그 사건들이 이제 지금 다 리콜이 되고 해서 많이 잦아들기는 했는데 그 근본적인 거는 아직 해결이 완전히 다 된 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센터에서 센터에 들어가면 하는 게 이런 부분들 먼저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EGR 쿨러라는 거를 교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키로수가 있는 차들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독 모든 디젤 차들이 다 똑같이 그 디젤 차라면 숙명적으로 다 여기에 다 카본이 차는데 그 BMM만 그렇게 불이 났던 이유는 이제 EGR 쿨러에서 그 화염이 먼저 냉각수가 유출되면서 화염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불꽃들이 흡기 매니폴드로 들어가고 흡기 매니폴드 안에 있는 이런 카본들이 이제 불이 붙으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직이나 이제 흡기 매니폴드 그 뒤쪽에 있는 EGR 쿨러를 교환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이제 BMW도 다 사라지기는 했죠. 근데 이런 근본적인 것들인 이런 카본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청소를 해주는 것도 그게 맞는 거죠.
요게 이제 흡기 매니폴드 플랩이라는 건데 작동을 하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한데 이런 카본들이 이렇게 많이 껴있으면 아무래도 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데 무거움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요게 무거워지면 여기에 연결되는 흡기 플랫 모터가 또 저항을 많이 받아서 이게 또 망가질 수도 있고. 많이 깨끗하신데. 임피디님 제가 얘기했던 연료 압력을 조절해주는 IMV 밸브 요거는 정품으로 준비했고요. 네, 요거 한번 조립해 보자고요. 이건 뭐 간단하니까. 자, 이제 연료 필터 다이를 조립하려고요. 근데 이게 개선품이 나왔어요. 보면 여기 볼트 구멍이 이렇게 두 군데 있잖아요. 근데 요게 여기에서 이제 부동액이 많이 노유가 돼가지고 개선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트 구멍이 이렇게 3개짜리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때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DPF를 건식으로 태워서 클리닝 하는 방식도 되고, 그리고 순행으로 해서 이제 물로 쳐내서 빼는 그런 방식, 이 두 가지가 다 복합된 그런 장비고요. 이 DPF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제작사에서 25만 킬로 정도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명이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뭐 상황이 좀 가혹 조건이나 이러면은 더 빨리 망가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망가지는 이유가 내부가 너무 많이 막혀버리면은, 너무 많이 막혀서 카본이 너무 많이 쌓여버린 상태에서 DPF 재생을 하다 보면은 안에가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깨지거나 녹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카본이랑 요 타고 남은 제인 슈트를 같이 빼주면 기존에 쓰던 그 수명 25만 킬로보다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DPF 클리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피디님, 요거 한번 봐봐요. 여기 온도 보여요, 온도? 지금 우리 DPF 클리닝 한 지가 벌써 한 10분이 지났는데도 온도가 뒤에 후단 온도가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 한 20분 정도는 더 구워야지 안에 있는 슈트들이 다 날아갈 것 같아. 한번 좀 기다려 보자고요. 자, 이제 온도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임피디님 요동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조만간 이제 다 뚫릴 거예요. 조금만 더 온도 좀 올리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임피디님 어때요? 우리 한 10km 정도 운행했잖아요. 엔진 소리도 그렇고 필링도 좀 어떤 것 같아요? 처음 입고했을 때보다도 지금 녹음은 진동도 없고 차도 조용하고 부드럽게 잘 나가네요.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디젤차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거라고 치면 인젝터, 그 다음에 DPF, 흡기 클리닝,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디션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디젤차 타시는 여러 이런 그 고객님들이 자기 차에 이런 부분들 정비업소에서 꼭 점검 받으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정비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